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부터 본문을 시작하기로 했었죠. 아, 제목이 Our Changing Planet이에요. 우리의 변화하는 행성. 여기서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를 말하겠죠. 지구가 변화해가고 있다는 거, 환경 문제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여러분 아주 잘 알 거예요. 그레다 튠베리 같은 그 소년이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The Uppsala Glacier in Argentina. 읍살라라는 게 빙하 이름이죠. 아르헨티나에 있는 읍살라 빙하. 근데 철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P가 하나 더 있어서 UPPSALA 그러면 읍살라 유니버시티. 스웨덴의 아주 유명한 대학 이름이 읍살라 유니버시티인데 철자가 좀 다릅니다. Used to be one of the biggest glaciers in South America 그랬는데요. 아르헨티나의 읍살라 빙하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빙하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 used to라고 하는 이 표현 아래 덧붙여놨는데 잘 보십시오. used to 다음에 이렇게 be든 뭐든 원형이 오면 과거는 그랬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 뭐뭐이었다. 그랬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빙하 중에 하나였다. 그 말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른 예의 문장 여기 보세요. He used to be a good man.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used to를 썼을 때 함정은 뭐냐면요. 지금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다. He is not anymore. 네,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의미의 표현이 있어요. 이 used to 앞에 is 같은 비동사가 오고 to 다음에는 여기는 원형이 오는 게 아니라 getting 같은 동명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의 문장의 to는 투부정사의 to죠. 그래서 be 같은 원형이 오는데 이 아래 문장의 경우에는 이 to가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기능을 하는 표현,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is used to 이 두 번째 문장의 경우에는 뭔가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e is used to getting up early in the morning 그러면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 있다. 예. 이거 살짝 변형시켜가지고 만약에 이 is라는 비동사 대신에 get을 쓴다면 그래서 he gets used to getting up early in the morning 그러면은 get을 쓰면 어떻게 된다, 되어간다, 변화 상황을 말해요.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져 간다. 이렇게. 근데 비동사 is를 쓰면 이미 그런 상태에 익숙해져 있다. 예, used to하고 be used to는 완전히 다른 표현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n 1928, 예, 1928년에 it was covered in ice and snow. 예, it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예, 읍살라 글래시어겠죠. 1928년에 그것은 이 읍살라 빙하는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었다. 무엇으로 수단을 나타낼 때 이렇게 in이라는 전치사를 쓴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But now the glacier is melting. 지금 현재는 이 빙하가 녹아가고 있는데 at an annual rate of about 650 feet. 예. rate이라는 건 속도입니다. 그래서 at annual rate 하면 연간 속도겠죠. 여기 on이 있어요. rate이라는 요 표현이 속도라는 뜻인데 속도, 비율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추상적인 의미인데 어떻게 on이 왔냐. rate이라는 것이 가산명사라는 거예요. 아까 지난 강의에서 아주 자세히 가산명사, 불가산명사에서 우리가 다시 봤잖아요. on이 붙었다는 얘기는 rate이 가산명사, 셀 수 있는 명사구나.
속도라든가 비율은 그때그때 이런 속도, 이런 비율, 제각기 다른 상황에서의 속도와 비율을 가리킬 수 있죠. 꼭 각각의 상황에서의 비율을 가리킨다, 속도를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대략 650피트, 대략 200m인데 그 정도의 비율로 녹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연간 빙하의 길이가 대략 200m씩 줄어든다는 뜻이죠. 여기 about이라는 것은 대략이라는 뜻인데 뒤에도 계속 많이 나올 거고 around, A-R-O-U-N-D로 바꿔서도 똑같습니다. So 그래서 the area is covered in water. 그래서 이 지역이 물로 덮여 있다. 아까 in ice and snow에서 이제 in water, 수단. 예. This is evidence of global warming. 이것이 바로 지구 온난화의 증거입니다. evidence. 지난 시간에 우리 강조했던 건데 기억나세요? 예. 철자는 불가사명사였죠. evidence 또 다른 두 개가 있었는데 기억납니까? information, advice 이런 것들은 아주 고질적인 불가사명사예요. 그래서 복수형을 하거나 on 같은 것이 붙거나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되는 철저한 불가사명사다. 또 evidence와 rate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effects of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의 효과, 결과는 무엇인가? In the last 100 years, 예, 지난 100년간에 걸쳐서 이런 뜻이에요. in이 붙어 있는데 in the last 그러면 기간을 말합니다. 지난 기간. 그냥 우리가 그냥 딱 과거의 어느 때를 말하면 그냥 last만 붙어요. 예를 들면 last year 그럼 작년, last week 지난주, last month 지난달 이렇게 last만 붙고 시간 표현이 오면 그건 딱 과거 표현입니다. 그런데 in the last 하고 이제 이렇게 기간이 올 때는 단순한 한 과거의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일정한 기간, 정확히 말하면 현재로부터 과거의 언제까지, 과거의 언제부터 현재까지 일정한 기간을 말해요. 그 기간 동안에 뭔가가 일어난 걸 말합니다. 자,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느 때 일어난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되거나 지금에 와서 완료되거나 또 지금까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거나 지금에 볼 때 어떤 경험이 되었거나 이럴 때 쓰인다고 했어요. 과거의 시점과 현재의 시점을 연결합니다. 영향이 있었는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 표현이 오면 in the last 100 years, 100년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오면 이 문장에는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겠구나라고 미리 보지도 않고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어때요? The global temperature has gone up. 오, 현재 완료가 쓰였죠. 예측한 대로. 이 in the last 100 years가 나왔는데 has gone up이라는 현재 완료가 쓰이지 않고 그냥 went up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이면 이 문장은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입니다. 자, 여기 around가 나왔네요. 대략이란 뜻이라고 했었죠. about과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100년에 걸쳐서 지구의 온도가 대략 화씨로 1.33도만큼 상승했습니다. 이 말은 100년에 걸쳐서 조금씩 받쳐서 현재에 이르러선 결국 1.33도, 화씨로 1.33도가 높아진 결과가 나왔다 하는 뜻이 되겠어요. This may not sound like much. 사운드는 어떻게 들린다, 어떻게 보인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에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런 뜻인데 사운드라고 하는 이 동사 있음을 좀 볼까요? 사운드 다음에는 보통 형용사가 와서 어떻게 보여, 어떻게 들려, 어떤 것 같아 이런 뜻이죠. That sounds good. 그러면 그거 참 좋아 보여. 그 얘기 참 좋아 보여. 그렇게 할까?
That sounds great. That sounds bad. 이렇게 형용사가 오는데 이 다음에 명사가 올 때는 앞에 이렇게 like가 보충돼야 됩니다. 여기서 명사는 그러니까 much는 명사로 쓰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사가 올 때는 like가 보충된다. 대단, 여기서는 much라는 건 대단한 많음을 말하니까 대단해 보인다. 근데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건데 명사 올 때는 뭐 sound like a teacher 뭐 이런 식으로 명사 올 때는 like가 붙는다. But such a small increase is causing sea levels to rise. 근데 그토록 작은 상승, 증가가 해수면이 rise, 높아지도록 합니다. 이 cause라는 건 뭘 초래한다는 뜻이죠. cause A to B, A가 B 하도록 하다. 그런 현상을 초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상승하도록 한다,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토록 작은 증가, 화실 1.33도만 높아져도 해수면이 이제 오르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 increase라고 하는 요 증가, 추산명사죠. 불가산명사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가산명사로 쓰였어요. 물론 이런 추상명사들은 불가산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처럼 계속 우리가 보듯이 특정한 상황에서의 이 증가폭, 뭐 A 상황에서 증가폭, B 상황에서 증가폭 각기 다른 거잖아요. 이럴 때는 가산명사로 취급한다. 그래서 이렇게 어가 붙었어요. 그래서는 threatening the habitat, 익숙한 단어죠. 서식지, 어려운 단어지만 여러분 일과에서 봤습니다. habitat of many species of plants and animals. 그래서 많은 식물과 동물종, 생물종, 많은 동식물종의 서식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조금 증가하는데 An increase of 3.6 degrees Fahrenheit in global temperatures. 지구 온도에 있어서 3.6 화씨 3.6도만큼의 증가폭이 could result in extinction. result in 어떤 결과를 가져오다라는 뜻이에요. 멸종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For 30% of the world's land species. 전 세계 육지 생물종의 30%의 멸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지구 온도가 3.6도만 올라가도 하시로. 여기도 increase가 올라가는 요 3.6도 폭의 증가, 5도 폭의 증가, 뭐 1도 폭의 증가, 각기 따로따로 하나하나 다른 상황에서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on 이렇게 가사명사 쓰였고, 글로벌 템퍼리처 이것도 s를 써서 가사명사 쓰였는데, 글로벌 템퍼리처가 지역마다 각기 다 다를 수 있고 또는 시간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사명사 취급하고 있다. 템퍼리처도. The Northwest Passage is a sea route. 북서 항로. 북서 passage라는 것은 통행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서 통행로인데 여기 이제 본문 내용으로는 이제 항로를 말해요. 북서 항로는 바닷길이다. sea route. 바닷길이다. 이렇게 해놓고 that runs along the northern coast of Canada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관계대명사 that절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캐나다에 끝나는 게 아니라 between the Atlantic and the Pacific Oceans 여기서 끝났는데, 그러니까 that부터 oceans까지가 sea route를 수식하는 거죠. 우리가 1과 첫 번째 문장이 이런 형태의 문장이었어요. 무엇은 뭐다 라고 해놓고 관계절로 수식을 해서 그 앞에 나온 선행사, 여기서는 sea route를 수식해서 sea route이 가리킬 수 있는 범위, 나타내는 바를 좁혀주는 표현법. 이게 뭔가를 정의를 내릴 때, 무엇은 뭐다라고 정의를 낼 때 쓰는 방식이라겠죠. 그래서 북서항로는 바닷길인데 아무 바닷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바닷길인가 하면 runs along the northern coast of Canada. 캐나다의 북쪽 해안을 따라서 달린다란 말은
이어진다는 뜻이죠. 이어지는 바닷길인데 또 어디 사이냐면은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 캐나다가 한쪽, 오른쪽은 대서양이고 왼쪽은 태평양이잖아요. 요 두 지역 사이 북쪽 해안을 따라서 쭉 이어지는 바닷길. 이것이 북서항로다. 자, 관계대명사 특성을 제대로 지키고 있나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들은 뭔가 반드시 빠진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주어가 빠져 있죠. runs라는 동사에 주어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가 in 대시 주어 기능을 하는데 생략할 수 있을까요? 예, 안 되죠. 생략될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목적어 기능을 하는 관계대명사이거나 아니면 주어 기능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한꺼번에 빠질 수 있는데 여기는 주어 기능만을 하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In the past, 과거에는 it was often difficult to use. 이 문장 잘 봐야 돼요. It was often difficult to use. it이 보통 it이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 투부정사가 진주어고 it이 가주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절대 그런 구분이 아닙니다. 여기 it이 가리키는 것은 the Northwest Passage, 북서항로를 말해요. 이 북서항로는 종종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Because the water was frozen. 왜냐하면 물이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이 부분 좀 더 이 문장을 자세히 봐야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use 같은 동사는 타동사죠. 무엇을 사용하다. 그럴 때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가 없어요. 여기다 뭐 them이라든가 it이라든가 이런 목적어를 집어넣으면 그래서 it was often difficult to use it 이랬다면 이건 틀린 문장이 됩니다. 빠져 있어야 돼요. use라고 하는 것이 타동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되는 참 신기한 어려운 문법학자들이 이런 문장을 설명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자, 이게 어떤 유형의 문장에서 나왔는지 자, 다른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을 보세요. He was difficult to please. 뭔가 비슷하죠. 그 사람은 여기 please는 동사예요. 즐겁게 해주다라는 동사입니다. 그 사람은 즐겁게 해주기가 어려웠다. 즐겁게 하려고 해도 잘 웃지도 않고 항상 삐루퉁한 표정을 짓고 있고 좀 그런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please도 누구를 즐겁게 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그럼 여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빠져 있어야 되고 여기도 목적어를 넣으면 틀린 문장이 돼요. 그럼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래서부터 봐갑시다. 원래인 뜻은 이런 거예요. To please him. 그를 즐겁게 해주는 것은 투부정사가 명사 기능을 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죠. 그를 즐겁게 해주는 것은 was difficult. 어려웠다. 쉽죠.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통 투부정사는 길잖아요. 투부정사를 주어로 쓰는 게 아주 특별한 속담이라든가 이런 경우 말고는 잘 쓰질 않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 투부정사 부분을 문장의 뒤로 보내요. 여기 가운데 문장처럼 to please him을 문장 뒤로 이렇게 보내놓고 그럼 그 자리에 뭐가 와야겠어요? 가주어라는 걸 보통 쓰죠. 이렇게 It was difficult to please him. 똑같은 뜻입니다. 맨 아래 문장과 바로 위에 있는 문장은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을 놓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좀 너무 느슨해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문장은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여기 목적어에 있던 힘을 빼내요. 그래서 이게 it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로 갑니다. it이라는 것은 자리만 지킬 뿐이지 가주어로 자리만 지킬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그러니까 얘를 쳐내고 지가 그 자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 원래 문장이 나왔어요. He was difficult to please. 그러니까 자기가 나갔던 장소는 비어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원래는 목적은 힘이 가주어가 있는 자리로 들어가서 가주어를 밀쳐내고 지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he was difficult to please. 그러니까 자기 자리는 빠져 있죠. 이 문장이 참 특이한 점은 이 빠진 자리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이 빠진 자리에 들어가야 될 의미적으로 필요한 요소와 주어와 같다는 겁니다. 이게 서로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please 다음에다 힘을 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비어 있어야 되고 이 주어와 같은 존재를 가리켜야 된다. 이게 특이하죠. 모든 문장이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좀 이따 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과 같은 게 바로 이런 본문에 있는 It was difficult to use인데요. 요 it은 이때 it은 가주어가 아니라 The Northwest Passage 북서항로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이 문장도 원래는 이랬을 거예요. To use it was difficult. 여기 it이 가리키는 것은 북서항로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 북서항로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웠다. 근데 여기서 또 투부정사를 뒤로 보내니까 이 가운데 있는 문장 It was difficult to use it. 그 북서항로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웠다. it은 이제 가주어죠. 아무 의미가 없는. 이 상태에서 똑같이 it이지만 이 두 개의 it은 서로 다릅니다. 앞에 it은 가주어고 뒤에 이 괄호 속에 curly bracket, 이 괄호 속에 있는 요 끝에 있는 it은 북서항로를 가리키는 대명사고. 근데 요 대명사가 가주어를 또 몰아내고 지가 이 자리로 갔어요. 첫 번째 문장. 그러니까 요 It was difficult to use의 it은 북서항로를 가리키는 대명사죠. 이제 가주어가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나간 자리는 빠져 있고요. 그 빠져 있는 것이 가리키는 내용과 주어와 같은 내용이 된 거죠. 1번과 2번과 똑같죠. 자, 이런 구문이 아무데나 성립하는 게 아니라 tough, difficult. tough라는 것도 어렵다는 뜻이에요. tough나 difficult 이런 표현, easy, 쉽다. 반대로 possible, 가능하다, impossible, 불가능하다. 이런 특별한 형용사일 경우에만 1번, 2번 형식의 이런 문장이 가능합니다. 1번, 2번의 첫 번째 형식의 문장이 가능해요. 아무거나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런 구문을 문법학자들이 터프 구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구문을 맨 처음 제기한 학자의 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The beef was tough to chew. 그 소고기는 씹기가 질겼다. 씹기 아주 질겼다 이런 뜻인데 이 문장을 좀 설명하는데 의견들이 제각기 달랐어요.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마침 이 tough라는 게 질기다는 뜻 말고 어려운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 제시된 이 예문에 나오는 tough라는 형용사, 여기에 들어갔던 형용사가 어렵다는 뜻도 있으니까 이 형용사를 써서 지금 내가 설명한 이 화면 속의 첫 번째 문장, 이런 문장들을 tough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2번 문장의 설명에 있어서 It was difficult to use에서 it이 가리키는 것은 가주어가 아니라 이거는 앞에 나온 복사항로를 가리키는 대명사고 use 다음에는 그것과 같은 내용을 가리키는 뭔가가 반드시 빠져 있어야 된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죠. 그 과거에는 이 북서항로는 사용가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그 물이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However, 하지만 이 콜론, 세미콜론에 대한 설명을 꼭 할 겁니다. 이건 세미콜론인데요. 세미콜론은 등위 접속어 역할을 합니다. 등위 접속이라는 것은 and, but, so, therefore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런 기능을 해요. 접속어 기능을 해요. 반면에 콜론, 둘 다 점인 거. 콜론일 때는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의미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일 때는 이렇게 이건 이제 however는 부사예요. 접속어가 아니라 접속 부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같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increasing temperatures and the subsequent deglaciation. 자, 글레이시어가 빙하고 글래시테이션 하면은 빙하가 생기는 걸 말하니까 deglaciation은 빙하가 없어지거나 물러나는 것, 퇴빙 또는 해빙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상승하는 온도와 그리고 해빙 현상이 두 개가 다 이제 공동으로
have made it easier for ship to travel through this route. This route는 북서 항로겠죠. 여기 이시 가리키는 것은 이때는 이제 목적어라고 합니다. 목적어. 아까 주어 자리에 있으면 가주어인데 목적어 자리에 가짜 목적어가 이렇게 있고 진짜 목적어는 for ships to travel through this route이에요. 영어는 목적어나 주어 자리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 목적어에다가 또는 주어에다가 it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진짜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문장의 뒤로 뺍니다. it이 가리키는 가목적 it이 가리키는 것은 for ship to travel through this route.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해 놓으면 되겠어요. 배가 이 항로를 통과해서 여행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상승과 그로 인한 해빙 현상이 배가 이 항로를 따서 여행하는 걸 쉽게 만들었죠. 여기 have made라는 현재 완료를 썼는데 왜 또 현재 완료일까요? 항상 생각해 보세요. 현재 완료가 쓰였을 때는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에 미치는 영향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 얼음이 빙하가 조금씩 녹아가면서 이게 차츰차츰 이 지역을 따라서 여행하는 게 쉬워졌죠. 그래서 과거의 어느 시점과 지금까지 했고 그 시간 사이에서 점차 변화해 온 상황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trouble is that 문제는 뭐냐면 여기 that이라는 건 이때는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접속사죠. 요 위에 첫 번째 줄에 that은 관계대명사인데 이것은 접속사예요. 접속사 that은 명사절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that이야라는 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접속사절과 관계절의 큰 차이는 접속사절에는 아무것도 빠진 게 없다. 아무것도 빈 공간이 적어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the melting of the ice will lead to loss of habitat for the polar bears and other species. lead to는 뭐뭐를 초래하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resulting과 같은 뜻이에요. 문제는 얼음이 녹는 현상이 북극곰과 그리고 다른 생물종의 서식지의 손실을 초래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the polar bear and other species를 that EI 절이 수식을 합니다. 이때는 관계대명사절이죠. 한 개의 문장에 앞에는 접속사절이 나오고 그 뒤에는 관계대명사절이 나와요. 내가 일부러 이제 표시를 할 때 접속사절 이렇게 태그 2번을 붙여서 표시할 것이고요. 관계대명사절은 1번을 붙여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절은 보면 주어가 빠져 있네요. live라는 동사에 주어가 빠져 있는데 그 기능을 대시하고 있고 그게 가리키는 바는 바로 요 긴 명사구입니다. That live in this area.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북극곰과 다른 종들.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는 얼음이 녹는 현상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북극곰과 다른 동물종들에 대한 서식지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북서항로가 통행 가능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 지역에 사는 동물들에게는 굉장한 문제거리죠. 서식지가 없어지니까. 자, 환경 문제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본문 내용 이어서 마친 다음에 뒤에 내용 이해 문제를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